데일 카네기에서 연구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그 리더십을 이루는 리더십 파워라고, 그러니까 리더의 영향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, 우리는 어떤 리더들을 더 많이 따르게 되고 어떤 리더들이 조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가지의 그 리더십 파워를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보면 첫 번째 리더십 파워는 포지션 파워라고 해요. 말 그대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힘인 거죠. 영화에서 그 이터널스 영화에서 이 포지션 파워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리더였던 에이젝이었습니다. 에이젝은 팀이 구성할 때부터 팀장으로 선임이 됐던 리더. 사람이고, 네.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입사하면 바로 있는 부장님인 거죠. 예, 그러니까 내가 그 팀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부장님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장님이 뭐 어떤 사람이건가는 좀 둘째치고 그분이 팀장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가진 힘이 때문에 있죠. 가지는 힘이 있죠. 보통 조직에서도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네. 뭐 그 사람의 능력 뭐 여부에 좀 떠나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 말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. 네. 포지션 자체에서 오는 파워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포지션 파워이고요. 두 번째 파워는 이제 전문성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. 전문성.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왜 어떤 한 모임이 있어요. 뭐 축구팀이 될 수도 있고 뭐 농구팀이 될 수 있고 그냥 우리 만나는 모임이 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누가 제일 목소리가 크고 제일 큰 힘을 발휘할까 생각해 보면 네. 그중에 뭔가 제일 잘하는 사람, 축구팀이 있어요. 그럼 그중에 공을 제일 잘 차는 네, 사람이 네. 그쵸. 아무래도 목소리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?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돼. 뭐 이런 것처럼. 조직에서도 그 리더가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만약에 뭐 IT 팀이든 어떤 팀이든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제일 잘 짜요. 예.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뭐 우리 리더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제 업무 전문성도 게을리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예. 하겠죠. 근데 이제 전문성 파워는 사실은 좀 오해되는 부분도 있는 게 네네. 일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관리를 잘한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흔히들 일상에서는 어떤 일을 특정하게 잘하는 사람이 그 팀에서 제일 좀 목소리가 크다라는 어떤 이런 좀 인식은 이루고 있죠. 네. 근데 이 전문성 파워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이 이터널스에서는 그 이카리스라는 캐릭터입니다.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캐릭터. 광선 나오는. 그죠, 눈이 세니까. 나와요.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보상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. 보상 파워?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. 돈 주는 사람? 그런 거죠. 예. 예,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모임이 가지면 이 사람이 물주에 오늘 이 사람이 쏘기로 했어요. 이 사람의 의사결정은 제일 크겠죠. 아유, 원하시는 대로. 그렇죠. 조직에서도 보상 파워를 사실은 쓰죠. 예를 들어서 뭐 리더가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보너스를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걸 실행해 줄게 그럼 내가 뭘 지원해 줄게 이제 이런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보상이 있을 때 우리는 또 그 사람 말을 듣게 되는 경향이 있죠. 네. 이 보상의 힘을 가진 캐릭터가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하게 이 이터널스 캐릭터가 아니라 이터널스의 적이 되는 데비안츠가 저는 보상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데비안츠들은 그 이터널스의 적으로 나오는 이제 괴물들인데요. 네네. 그 괴물의 리더로 나오는 그 이 대장 괴물이 어떤 능력을 흡수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그 능력을 나눠줘요. 그래서 그 부하들도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보상을 시켜주거든요. 이게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리더 말을 잘 들으면 나에게 좋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. 내가 능력이 더 강화되고, 뭐 나중에는 뭐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또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, 그다음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막 나눠주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적인데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리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왜냐면 이터널스 팀에는 별로 보상이 없어요. 이 친구들한테. 또 하나의 리더십 파워는요, 강제성 파워라는 게 있어요. 강제성 파워. 그러니까 보상 파워가 반대되는 개념이죠. 벌을 줄 수 있는 능력. 아. 네, 그러니까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말을 우리는 또 당연히 듣게 들을 될 수밖에 수밖에 없죠. 없겠죠. 이 강제성 파워를 갖고 있는 캐릭터는 아리셴이라는 네. 큰 그 거대한 이 지적 존재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들이 그 이터널스를 만들어낸 이제 보스 중에 보스가 되는 건데 이 아리셴이 그 극 중에서 등장하는 모습들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아리셴이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이터널스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제 멸종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지구도 멸종시킬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등장하죠.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 아리셴이 악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가장 그 거대한 마치 악역을 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이 강제성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 그 리더십 요소가 롤 모델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. 롤 모델 파워. 롤 모델 파워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.
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라든가,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라든가, 이 사람이 보여주는 신뢰라든가,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든가, 이제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.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공식적인 지위가 아닐지 몰라도 롤모델 파워가 가장 강력한 파워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 극 중에서 이 롤모델 파워를 상징하는 캐릭터는 여자 주인공인 세르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